네, 오늘 특히 수급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좀 있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자 코스피 200 지수 변경의 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야기를 잘 해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본부장님을 처음 뵌 게 약 15년에서 16년 전에 네. 증권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애널리스트가 본부장이셨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본 미녀 앵커가 박세아 앵커였습니다. 예. 근데 어느새 이제 네. 운용사의 본부장이 되셨습니다. 네. 예, 요즘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인기가 많으시던데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에 또 저희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네. 저희 옆부서인 ETF 운영부서에서는 예. 오늘 리밸런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예. 열심히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전화로 뭐 상황을 전달해달라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건 좀 곤란하다.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주요 이제 종목군들의 수급 변화를 네. 가장 잘 아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네네네네.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예, 오늘은 9월 9일 9월 동시만기일이고요. 오늘 짚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선물옵션 만기일이니까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된 플레이, 뭐 특히 저는 뭐 분기 배당 그리고 선물을 12월물로 롤오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롤오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9월 특별 변경 때 코스피 100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종목의 수급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뿐만 아니라 KRX 뉴딜 지수 이 지수도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라고 불리우는 그 지수도 오늘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예.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종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의 수급의 입출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출입은 종가에 이루어질 거고요. 또 지금부터 미리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커버하고 있는 패시브 쪽, ETF 쪽은 아니고요. 이런 이벤트를 이용한 뭐 한국형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액티브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출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요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수급 리밸런싱이 일어나는지 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코스피 200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오늘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들어가고요. 코스피 100은 시가총액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동비율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비율이 10%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다라고 얘기한다면 지수에는 1조에 10%에 해당되는 1,000억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비율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증권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카카오뱅크의 유동비율은 23%, 크래프톤의 유동비율은 45%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이라면은 오늘 코스피 100에 들어가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23%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전부 다 1% 미만의 코스피 100 내 비중을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자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100조 원 정도 추정한다라고 가정하지만 좀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한 22조 원 정도 가정했을 때 뭐 크래프톤은 1,900억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1,500억 정도의 기계적인 패시브 수급이 오늘 종가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수급입니까? 보통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요. 예. 5일 평균 거래대금이랑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크래프톤의 5일 평균 거래대금이 한 2천억 원, 3천억 원 수준이고요. 예. 카카오뱅크는 7천억 원 수준. 오. 7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 또는 급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군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수 편입
된 이후에 내일부터는 또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공매도 부분이 저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고요. 예. 애널리스트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굉장히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예, 좀 민감한 주제긴 한데요.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뭐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라는 것은 그 종목의 펀더멘탈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뭐 펀더멘탈이 나빠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한다라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이것만 갖고 그 종목이 수급적인 압박이 생겼다라는 단순 논리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예, 예. 단순 논리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염두에는 좀 예, 둬야 염두에는 하는... 좀 두셔야 되고요. 그 예. 공매도 비중이 차근차근 쌓인다면은 예. 여기서 뭐 대차장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주의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코스피 200 지수 변경 말고도 앞서 말씀하신 KRX 뉴딜 지수 오늘 변경 예정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여기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KRX 유딜 지수는 아마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작년에 예. 뭐 문재인 정부의 BBIG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BBIG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수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한 1조 원 정도 되는 사이즈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BBIG는 크게 네 가지 서브 지수와 한 가지 모 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 지수는 BBIG K 뉴딜이라는 지수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총 네. 12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BIG에 해당되는 종목들, 지수, 서브 지수들이 있고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좀 체크해 보니까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종목이 몇 가지 눈에 들어옵니다. 예. 바이오에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요게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들어오고요. 아, 그래요? 수급이? 예,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코스피백에도 말씀드렸던 크래프톤도 요번에 BBIG 지수에 포함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요번에 BBIG 지수에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백 예. 여기서도 매수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BBIG에서도 매수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겹호재네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떠들을 정도면은 예. 이미 현명한 스마트한 투자들은 이미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역효과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아 그래 나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좀 줄여야 돼. 아니면 좀 물량을 좀 줄여서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은 아마 오늘 종가에 매물을 추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격언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사 본부장 입장에서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소신 발언이신데요. 네네네네. 예, 우리 늘 그런 수급과의 싸움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처음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예. 이미 뭐 다른 방송에서도 좀 이런 인덱스 편입 효과는 오늘로 끝난다. 기억하시라. 오늘 끝났는데 뭐 카카오뱅크가 어느 지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카카오뱅크 주가가 좀 안 좋긴 한데요. 뭐 선반영된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사실 뭐랄까요? 주가에 미친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라고 네네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약간 좀 재수없는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벤트 증후군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드리븐, 네네네네. 네. 이거는 한국형 헤지펀드나 예.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흔히 쓰는 전략인데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어떤 지수에 어떤 종목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또는 거꾸로 어떤 지수에서 어떤 종목이 빠진다. 이걸로 말미암아 뭐 부정적인 수급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냐면은요. 예. 이 코스피백 특례 편입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이 끝나고 나서도 또 대형 사이즈 종목들의 상장이 IPO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마 개인 투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뜨겁게 모았던 현대중공업 예. 조만간 상장할 예정이고요. 현대중공업이 6만 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5.3조 원인데 워낙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7조 원이 커트라인인데요. 7조 원이 커트라인인데 이걸 상회할 경우에는 12월 정기 변경 때 코스피백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1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IPO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좀 애매한 시기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습니다. 아직 올해 안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장한다면 이 종목 역시도 코스피 200 특례 편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만약에 주식시장에 상장된다면 속칭 이른바 따상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인데 코스피 200까지 편입이 된다면 수급이 또 호전된다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얘기를 뭐 지금 다 끝났지만 어느 예. 정도 좀 많이 이제 단물 빠진 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연이어서 IPO 대여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IPO 대여들을 보실 때 뭐 청약으로서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의 학습 효과를 이용해서 아, 이때 얘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지. 주가가 이때 고점을 찍고 오히려 편입되는 날 주가가 안 좋았어. 뭐 이런 것들을 머리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조언이셨습니다. 그런데 편입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또 빠지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빠지는 종목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들은 뭔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예. 워낙 대여가 들어오니까 코스피 200은 200개 종목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진 종목들인데 뭐 물론 빠졌다라는 의미를 되짚어 생각해 본다면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지수 내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랑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인 요인 얘는 빠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적인 악영향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희석된다면 중기적으로 끝난다면은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을 다시 쳐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편입에서 제외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특히 봐야 할 그런 종목군들 가운데. 예. 예. 크래프톤이랑 카카오뱅크 두 종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 두 종목이 빠졌겠죠. 예. 예, JW 중해제약이랑 락앤락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도 한번 주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예. 종목도 분명히 코스피 100 ETF나 이런 쪽에서 팔아야 될 수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 팔아야 될 수요를 노리고 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도 분명히 있을 수 그렇죠. 있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뭐 JW 중해제약이나 락앤락의 펀더멘탈을 뭐 꿰뚫고 있다면 뭐 예.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커버하지 않고 단지 패시브적인 수급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늘 주가가 얼마나 빠지는지 또는 누가 그 빠지는 주가를 이용해서 사주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락앤락은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네. 네, 지수 편입에서는 빠졌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또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고 오랫동안 파생 관련 애널리스트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오늘의 주요 이슈인 만길 관련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기와 관련돼서 가장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예. 분기배당입니다. 왜 배당 얘기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항상 선물을 투자하는 투자 주체는 주식을 갖고 갈래? 선물을 갖고 갈래? 주식을 갖고 가면 뭐가 더 베네핏이야? 선물을 갖고 가면 뭐가 더 베네핏이야? 이걸 항상 따지는 투자 주체거든요. 주식을 갖고 갔을 땐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9월에는 분기배당이 있기 때문에 분기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선물보다는 주식, 분기배당 수익률이 낮으면 선물 이렇게 선호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배당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올해 분기배당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배당과 함께 대략 한 0.2%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의 분기배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 정도 분기배당이라면 뭐 그래도 이런 저금리 기조에 0.2% 미만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니까 네.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금융투자 쪽에서 뭐 좀 기계적인 매물이 나오겠지만 이런 분기배당을 노린 매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만기 효과는 뭐 그렇게 뭐 시끄럽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수급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 지수도 뭐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 관심이 가기보다는 규제 이슈가 불거진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맞습니다. 투자 시선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오늘은 뭐 중소형주가 소외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제가 앞서 9월에는 대중소지수, 예.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정기 변경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 관계상 뭐 정확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 지수로 내려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대형주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액티브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본부장님의 말은 긴 시간을 두고 좀 들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남아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은 어떤 질문으로 써야 할지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포인트를 전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낯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삼성자산 운용으로 이직하고 나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네. 또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뭐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만 기억해 두시면 예. 두구두구두구두구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3월, 6월, 9월, 12월에는 꼬박꼬박 만기가 도래하니까 뭐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주식 매매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매매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수 편입과 관련된 건 정기적으로 이어지니까요. 저기 그럴 때마다 이제 본부장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